양육자가 어느 타이밍에 아이를 개입해서 다시 재울지 아니면 내버려 둘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수면 주기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조금 있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알점 멤버 여러분. 오늘은 아기들 수면, 밤잠 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수면 주기상 밤잠에서 깨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때 우리 알점 어머님들의 경우 아이가 조금 깼을 때 잠시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이때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나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소장님 밤중에 깨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알잠 멤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수면 주기가 있어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잖아요. 어린 아기일수록 그 주기가 더 짧고요. 그래서 보통 성인과 비슷한 1시간 반 정도 주기가 되려면 한 5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면 주기가 바뀌더라도 다시 부드럽게 그 수면 주기를 타고 다시 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면 주기가 바뀔 때 잠에서 완전히 깨버린다면 잠이 조각나는 거겠죠. 수면 주기가 바뀌어도 그대로 쭉 자야 통잠인 거고요. 양육자가 어느 타이밍에 아이를 개입해서 다시 재울지 아니면 내버려 둘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수면 주기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조금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주기가 바뀌면서 약간 뒤척이거나 칭얼대는 것은 좀 기다려주면 스스로 잘 잘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린다는 것이 뭐 30초인지 1분인지 요거는 이제 경험에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가 요리 처음 할 때 뭐 소금을 조금 넣으라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집을까요? 세 손가락으로 집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건 이제 경험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배가 고프다든지 기저귀가 많이 젖었다든지 그런 신체적인 불편함에 의한 것이라면은 빨리 이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네. 아기의 울음을 들었을 때 그냥 칭얼칭얼하는 울음, 엥 하는 울음 정도는 개입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는 게 좋고, 그러다가 다시 잠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아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데리고 왔을 때는 그런 미세한 하나하나까지 다 개입을 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점차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일 것 같고요. 그리고 칭얼칭얼 대다가 울음이 커지고 조금 길어질 것 같고 잠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는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 양육자들은 가슴을 졸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기다려주다가 다 깨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고 기다림에 대한 어려움이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선택해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짧은 시간으로 엄마도 아기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2분 정도 기다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됐던 5분도 기다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양육자도 좀 적응을 해서 아이가 기다리고 또 울음이 잠깐 앵하는 그런 울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라면은 다 아기 울음소리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전에 오은영 선생님 편에서도 나왔지만 너무 남편분이 울음에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휴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라 뭐 이런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의 울음소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때는 자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기다려주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야겠는데요. 이 판단도 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사실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입하는 적정한 타이밍을 알려면 사실 양육자도 잘 우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네. 이 정도의 울음은 개입을 해야겠다.
아니면 더 기다리겠다라고 판단이 서야 하니까 일단은 작은 울음에서 서서히 강성 울음으로 가는 아기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엥 하고 강성 울음을 크게 우는 아기들도 있어서 양자분들은 사실 이럴 경우에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개입하거나 빨리 다가갈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아기들마다 다 이제 다르고 가정 환경과 육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운다고 해도 신체적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수면 주기가 바뀌면서 오는 울음이라면 바로 개입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울음소리가 원래 큰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이 울음이 수면 주기가 바뀌면서 오는 울음이냐 불편한 울음이냐를 알려면 조금 더 객관적인 태도가 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 아이라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태도로 오는 시간, 오는 태도 등을 좀 더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1분, 2분, 5분 이렇게 늘려간다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힘드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다만 나는 이제 5분을 기다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은 그 5분을 기다리려고 하면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초보 부모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5분은 기다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로 귀마개를 하고라도 시간을 봐가면서 5분은 기다린다. 이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태도로 파악한다는 거는 뭔가를 통해서 적거나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마침 저희 새로운 앱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알자맵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이의 먹고 자고 노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적으실 수 있고 또 권장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생각했던 시간만큼 이제 기다려 준 다음에 개입하는 단계들도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소리로 안정감을 준다던가 그 다음은 공갈을 사용한다면 공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본다던가 눕혀놓은 상태에서 토닥토닥 해서 재워본다던가 근데 너무 온다면 잠깐 안아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놓는 방법 뭐 이렇게 서서히 개입하는 것들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좀 개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우리 아기는 초반에 그냥 마지막 단계처럼 강성으로 울음이 생기고 또 달래지지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울음이 너무 더 심해져서 잠이 달아나기 전에 미리 안아서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그냥 달래주는 방법이 나을 수도. 그런데 소장님 밤잠 도중에 기다려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잠든 지 얼마 안 된 초저녁 시간. 맞아요. 그리고 기상에 가까운 새벽 시간에 깼을 때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제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시간대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개입해서 잠을 연장시키는 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재우고 나서 한 2시간 정도까지 깰 때가 제법 있거든요. 깨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는 꼭 재우고 나서 1-2시간에 꼭 깨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시간 무렵까지는 가능하면 옆에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다가 깰 기미가 보일 때 바로 재우는 거. 이거 상당히 잘 통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정부터 한 새벽 3-4시까지는 비교적 잘 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새벽이 되면 또 이제 잠이 얕아져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깨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잘 통할 수 있다. 막 재우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는 미리 개입해야 할 수 있다. 새벽에 잠이 얕아졌을 때도 미리 개입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새벽에는 밤중 수유를 뭐 중단하기 위해서 통잠을 재우기 위해서 절대로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보고 재운다. 이런 것이 잘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별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상담을 할 때 기다리기로 해서 조금 약간 스스로 조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연장 성공한 사례들을 꽤 많이 만나셨죠? 네. 우리 양육자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어리고 기다려주면 깰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며칠만 개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보고 기다려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육자분들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이게 되는구나. 맞아요. 한번 성공을 하면 진작에 해볼 걸 그랬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양육자가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잠 연장하는 법을 알려줄 때 중요한 거는 일관성.
꾸준함, 네. 연습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한두 번 또는 일주일 해봤다고 안 된다고 해서 내 아기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양육자도 그만큼 경험이 더 쌓이니까 며칠 지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애도 며칠만큼 더 컸으니까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육아를 할 때 일관성과 꾸준함은 언제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네. 우리 아기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꺼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내 아이를 믿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